네,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. 최기현 장관, 예. 네, 제출해 주신 업무 보고를 보고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번을 보니까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예. 네,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국가 R&D잖아요. 예. 네, 국가 R&D를 위해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올해 출연금 관련된 지급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요. 1월 기준으로 당초 지급돼야 할 출연금이 55%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21년 1월 기관별 출연금 교부 현황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이 말씀하셨던 과기부판 블랙리스트도 좀 의심스러울 만한 미지급 지급률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급률에서 92%를 차지하는 곳은 한국 한의학연구원인데요. 놀랍게도 지급을 25%와 27%밖에 못한 곳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원자란연구원인데 이분들이 사임 비공개 요청을 받았고 사퇴 압박을 받았던 분들이에요. 조금 전에 그 자료 블랙리스트 자료를 봤을 때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왜 출연금의 55%밖에 지급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원인 무엇입니까?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님께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? 네. 박영통 밀처관입니다. 그때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좀 원인을 좀 추적을 하니까요. 기재부가 그 출연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자금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배정이 안 됐던 사유가 있어서 저희도 기재부에 계속 더 좀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.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. 기재부 때문이고 전부처가 거의 대부분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? 예, 저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. 네, 그런데 같은 과기부 내에서 어디는 92%, 어디는 25%는 왜 그럴까요?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. 네, 그거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고요. 예. 그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을 두는 것은 국가에서 좀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일 테고 또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를 하기 위함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네. 네. 그렇다면은 과학기술 출연기관도 제5조에서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출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연구사업기관이 꼭 회계기관과 맞물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 R&D에 관한 중장기 연구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출연금에도 별도의 지급 기준이 마련되거나 재정 안전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. 그 제출해 주신 그 업무 보고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5번을 보면요. 공공연구기관의 국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하면서 출연형 각 출연 역할 및 국가 전략 관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1월에 과기 분야 정출연 출연금 지급 현황을 보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계획과는 상반되는 것을 보인다라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의견 부탁합니다. 예.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률이 좀 떨어지는 거는 기재부와 좀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부분이고요. 같은 생각이신 거구나. 그럼 예,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잠깐 안정적 재원 확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출연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. 출연년에. 그래서 출연년들이 좀 힘든 거는 맞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그 출연금을 좀 상향 조정을 기본적으로 지금 비용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급률을 높이시면 됩니다. 25%밖에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아까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예, 잘 모르고 있던 원론적인 상황입니다.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.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이게 올해 업무 계획뿐만이 아닙니다. 작년에 12월 초에도 과기부는 출연연의 재정 효율화, 안정적인 예산 지원 확대하겠다고 방침 밝혔습니다.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출연금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과기부의 계획은 실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
또 연구기관의 경우에 출연금 지급 계획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. 예,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. 네. 이게 출연금 비중이 작고 PBS가 좀 큰 것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회사나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입이 적은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또 수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연구 재원이 아무리 뭐 코로나19 내 기재부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들쭉날쭉하면은 대한민국의 그 과학기술 발전은 언제 하라는 얘긴지 황희 장관의 말에 따라도 적어도 1인당 60만 원씩은 드려야 생계가 될 텐데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가 우리 연구원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과학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올해 그 디지털 뉴딜러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. 근데 실제 재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돈을 들이고도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그런 기존의 정책이 답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국고는 기재부 소관이라면서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올라온 모든 법안 다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업무 개혁으로 그 제출해 주신 출연 연구기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출연금 조달 안정화에 관한 반책 당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.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아마 연구원의 인건비 우선으로 지급이 돼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25%밖에 지급이 안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심각한 거죠. 예, 그런 거는 살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